작은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외침이 사이공 한여름 한낮의 무더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냄 추워 있어요. 냄 추워 팝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힘이 느껴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땀탐 할머니였습니다. 85의 나이, 백발이 성성하고 등이 굽은 할머니의 머리 위에는 푸릇한 바나나 잎에 정성스레 쌓인 향긋한 냄추어가 한 바구니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땀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쇠하여 떨리는 다리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긴 인생의 이야기와 희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흐릿해진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과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땀 할머니가 부지런히 냄추어를 파는 모습을 보며 누구도 할머니가 15 자녀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사랑과 땀으로 15 아이들을 정성껏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자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홀로 힘겨운 삶에 맞서야 했습니다. 땀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래전 서부 지역의 가난한 집안에서 아름다운 처녀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머니는 성실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싸우 씨와 일찍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작은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땀 할머니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기쁨도 커졌지만 가난한 부부에게는 큰 짐이기도 했습니다. 땀 할머니와 사우 씨는 논밭을 일구고 지주의 일을 도왔으며 복권을 팔러 다니는 등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은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알뜰히 사용되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풍족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식사 시간은 할머니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땀 할머니의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둘씩 가난한 집을 떠나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사우 씨는 아이들이 도시로 나가 공부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작은 땅과 오래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갖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땀 할머니의 자식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의사, 엔지니어, 교사,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땀 할머니가 꿈에서나 그리던 안정적인 삶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늙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외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우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땀 할머니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늙은 어머니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방문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땀 할머니는 자식들을 찾아가 함께 살기를 바랐지만 정중한 거절의 말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니가 계실 곳이 없어요. 어머니, 제 아내가 좀 까다로워서 어머니가 불편하실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돌봐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 말들은 늙은 땀 할머니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마 자신이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던 땀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전 재산을 팔고 남은 유일한 곳, 고향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낡고 비가 새는 집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땀 할머니는 냄추어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업으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85의 나이에 다시 옛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램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바나나 잎에 싸서 아침 조시부터 팔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익숙한 길에서 램 추어를 팔고 있던 땀 할머니는 우연히 큰아들 훙훙을 만났습니다. 훙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근처 카페에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땀 할머니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훙을 본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훙아, 이게 얼마만이냐? 훙은 돌아보았고 놀란 눈빛은 이내 불편한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가 알아볼까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훙은 작지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난 이 근처에서 매일 램 추어를 팔고 있단다. 여기서 너를 만나다니 정말 뜻밖이구나. 땀 할머니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훙은 미간을 찌푸렸고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여기 서 계시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요. 훙의 말은 땀 할머니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내가 부끄럽니? 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훙은 한숨을 쉬었고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큰 회사의 사장이에요. 제 고객들이 어머니를 이런 모습으로 보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땀 할머니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뒷걸음질 쳤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짐이 되는 줄 몰랐구나. 훙은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대화를 들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지갑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땀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 돈 받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램은 더 이상 팔지 마시고요. 위험해요. 땀 할머니는 지폐 뭉치를 바라보다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너나 가져가거라.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내 앞가림은 할 수 있다. 말을 마친 할머니는 훙을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눈물이 흘러 머리 위에 램 추어 바구니를 적셨습니다. 땀 할머니와 훙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금세 가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훙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먼저 연락을 하거나 할머니를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막내딸 투이투이만이 유일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투이는 오랫동안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전화를 걸면 어머니가 함께 살고 싶어 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어린 자녀 때문에 투이는 늙은 어머니를 돌볼 시간과 여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땀 할머니는 여전히 외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램을 만들고 팔러 나갔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일은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땀 할머니가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지만 머리 위의 램은 이미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가게 처마 밑에서 덜덜 떨며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우산을 든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셋째 딸 난 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라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땀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nem을 팔고 있었단다. 오늘 비가 와서 여기 잠시 피하고 있었어. 라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흠뻑 젖은 nem을 보았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계신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잠시 저희 집에 가서 지내시는 건 어때요? 땀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절당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란의 제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거니? 내가 짐이 되는 게 두렵지 않니? 라는 어머니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껴안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그렇게 대할 수 있겠어요. 땀 할머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껴안고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라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황과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한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 전화는 땀 할머니의 모든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땀 할머니는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얼굴에는 회한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어머니를 거부했던 큰아들 흥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제 자신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땀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나는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식들은 차례로 어머니를 껴안고 그동안 어머니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더 이상 어머니가 고생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막내딸 투이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큰 집을 사서 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게 어때요? 각자 개인 공간은 있겠지만 매일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는 모두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돈을 모아 넓은 땅을 사고 온 가족을 위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땀 할머니는 자식들의 품에 안겨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야 모정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큰 집이나 많은 돈을 바라지 않아. 나는 그저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할머니의 말에 모든 자식들은 더욱더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꼭 껴안고 그동안 소홀했던 세월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땀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냄추어를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매일 할머니 곁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있었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요리했습니다. 땀 할머니 가족의 새 집은 금세 지어졌습니다. 넓은 부지에 할머니를 위한 본체와 자식들을 위한 여러 채의 작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땀 할머니는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할머니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땀
할머니는 여전히 냄추어를 만들었지만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랑이 가득했던 힘들었던 시절의 추억의 맛을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램을 만들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땀 할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어머니를 거절했던 큰아들 흥은 이제 가장 많이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어머니를 산책시켜드리고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흥은 자신과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희생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 오던 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던 딸라는 이제 가족 모임을 자주 주최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고 어머니가 항상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막내딸 투이는 바쁜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가족의 집 근처에 냄추어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업을 잇는 동시에 매일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투이의 냄추어 가게는 맛뿐만 아니라 땀 할머니와 자식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도 유명해졌습니다. 땀 할머니의 모든 자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자식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갔고, 어떤 자식은 따뜻한 가족 파티를 열었고, 어떤 자식은 어머니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머니가 다시는 외롭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시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85의 땀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거나 비바람을 맞으며 램을 팔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자식들과 손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땀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잊었던 것을 원망하지 않아.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단다. 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가족과 모정의 가치를 깨달아서 기쁘구나. 나는 너희들 모두가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말에 모든 자식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껴안고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땀 할머니와 15자녀의 이야기는 점차 지역사회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효도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5의 땀 할머니는 희생과 모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서 냄추어를 파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식들과 손주들의 사랑으로 둘러싸인 대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방에서 일어나 손주들이 뛰어노는 푸른 정원을 바라볼 때 땀 할머니는 삶에 감사했습니다. 지나간 어려움과 삶이 자신과 자식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인간이 때로는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결국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땀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일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조건 없이 사랑받는 곳이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땀 할머니와 15자녀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 특히 노인을 대하는 방식에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땀 할머니의 막내딸 투이는 냄추어 가게를 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강연을 열어 어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이 강연은 젊은 세대부터 늙은 부모를 돌보는 문제에 직면한 중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훙은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위한 안식처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외로운 노인들을 지원하고 가족들이 늙은 친척을 돌보도록 장려했습니다. 이 재단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노인과 돌봄 제공자 모두를 위한 심리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언론 분야의 경험이 있던 라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노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늙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땀 할머니의 다른 자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 어떤 자식은 노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을 열어 그들이 현대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떤 자식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세대와 외로운 노인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손주 조부모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땀 할머니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 자주 참석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이 가족의 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총명한 눈빛을 가진 85의 할머니는 강인함과 조건 없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땀 할머니 가족의 노력은 사회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늙은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지방 정부도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땀 할머니가 자식들의 집으로 돌아온 지 2년 후 온 가족이 기념하기 위해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에는 할머니의 가족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땀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습니다. 땀 할머니의 이야기 덕분에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젊은 여성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정을 이루면 직업적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제 삶을 더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땀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발언을 요청받은 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고 주변에 사랑하는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훌륭한 자식들을 주신 삶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준 너희들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정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방 안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은 감동과 생각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추억뿐만 아니라 더 잘 살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땀 할머니는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럽게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이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그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삶에 감사했습니다. 땀 할머니와 15자녀의 이야기는 한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효도의 씨앗이 되어 지역 사회에 싹을 틔우고 퍼져나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땀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인간의 힘에 대한 생생한 증거 말입니다.